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책에 남긴 내용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문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정치사회부 곽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기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이 그 대통령의 시간이죠. 읽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요. 네. 오늘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미리 책 한 권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공식 출간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내용이 매우 방대합니다. 총 12개장 80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회고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집필에 들어가 약 1년 10개월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책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자신의 정책과 한미, 한중일 관계, 대북 관계 등 외교와 국방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4대강에 대한 추진 배경도 담겨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뭐 광우병 사태라든지 4대강 문제, 대북 관계 뭐 이렇게 비교적 민감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또 사실관계와 좀 다르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원 외교 부분도 그랬고요. 네.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쓴 부분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전 대통령이 쓴 자원 외교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 총괄 지휘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해외 자원 사업의 실적이 노무현 정부보다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서 일어나는 만큼 MB 정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총 회수율이 114.8%를 기록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12.1%포인트가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원외교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당당하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공개하면서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등과 북측의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회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감한 한중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기술을 하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추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 회고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남긴 얘기들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한 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네. 남북 간 동거래 이야기 등 물밑 접촉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한 부분에서도 도대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회고록에서 남북 간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회고록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운찬 전 총리가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분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 보도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면서 네. 회고록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 부분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양새가 전 현직 대통령들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게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 그래도 여당에서는 좀 감싸주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오히려 여당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 모두 싸늘한 편이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성 없이 자화자찬으로 채운 자뽕용 회고록이라고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은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인데 이런 진솔함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회고록을 내느니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참회록을 내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특히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뒷얘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또 여러 전국 현안이 뒤섞인 현재 시점에서 책을 출간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친이계 의원들 같은 경우 이번 회고록을 역사적 사료라고 평가하거나 정책적 참고 자료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곽보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후세에 알린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회고록이 나온 데 대해 논란은 뜨겁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비롯해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참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